절대부등식의 뜻이 뭐였지? 윤서야?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아, 그죠?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었어. 16번을 필수 예제는 안 하고 넘어갔지? 필수 16번부터 볼게. 항상 그 수의 범위를 잘 봐야 돼. 첫 줄에 A와 B가 실수란 말이다. 실수, 양수, 음수, 영 뭐든지 간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 성립하는 거는 확인됐을 거야. 성립하니까 된 거고, 그지? 지금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4AB. 뭐 대수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결과가 0 이상임을 보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좌변 빼기 우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를 한 결과가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보면은 그냥 바로 곱셈공식이잖아. 뭐 전개해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인데 이게 마이너스 2AB를 바꿀 거니까 결국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되고 그 결과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똑같은 말이잖아. 이제 따라서 AB가 실수가 되면 A 마이너스 B가 실수이기 때문에 0 이상이 그냥 보여지는 거죠. 실수적으로 0 이상이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더 써주면 됩니다. 이게 성립한다 라고 쓰면 돼. 또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그 값이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플러스 B 이거를 도입을 해. 어서 잠깐만. 돈 얼마나 풀었니 혹시? 다 풀었어요. 오? 집합까지 다 풀었어? 네, 근데 그 500은 못했어요. 아 그래? 잠깐만 이쪽으로 수업을 일단 잠깐 이쪽으로 하자. 찌는 내가 딱 잠깐만 가서 일단. 충분히 시험이 안 끝났어. 자, 절대값 1의 대수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제곱해서 비교하는 거야. 제곱해서. 근데 무작정 제곱이 아니고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모두 0보다 큰 거 확인해야 돼.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은 이거야. A가 양수고 또 B가 양수일 때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그리고 크면 이면 뭐가 성립한다? A제곱과 B제곱의 관계도 큰 게 큰 거잖아. 큰 수의 제곱이 큰 거 아니야. 양수끼리는 그래. 맞지? 이거 양수란 말이 A와 B가 모두 양수란 말이 없어버리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A가 크다고 해서 A제곱이 큰 거 아니잖아. 보여줬잖아, 그치?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아니지 마이너스 1과 마삼의 관계는 얘가 더 크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값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값의 관계는 이쪽이 크잖아. 이게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제곱의 대소도 제곱의 대소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 둘 다 양수란 사실.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은 얘가 성립할 것이고,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a 제곱에서 b 제곱 뺀 결과가 b보다 크다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보이고 싶은 것이고, 또 얘를 보이려면은 좌변 빼기 우변이 0보다 크다를 보일 거니까 결국 얘를 보이려고 이거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좌변의 제곱에서 우변의 제곱을 뺀 결과가 0보다 크다를 보이는 거란 소리야. 언제? 이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굳이 말하면 이게 이상해도 상관없다. 이상해도 음수만 아닌데 a와 b가 실수가 되면 절대값 매일 0 이상이죠. 그죠? 절대값이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좌변의 값은 0 이상이 보장되어 있고 우변의 값도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이 보장되어 있잖아. 맞지? 그거 확인하고 나서 아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0 이상을 보이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밑에 확인 체크해 보면은 확인 체크 461-2번이 그게 없어. 좌변이 0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 그 문제가 좋은 문제야. 그러므로 확인했으면 좌변의 제곱, 즉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그것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 결과가 0 이상이다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지? 예린이 오랜만이야. 산적 영상은 봤니? 다 못 봤어요. 아,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전개하면 절대값 a의 제곱 그냥 a 제곱이지?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그냥 b 제곱이야.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괄호 제곱 바뀔 거니까 그냥 풀어서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더하기 2ab 이렇게 했지? 그치? 여기서 이제 이게 괄호 a 제곱이니까 사라져. 이거 두 개 사라져. 남는 건 요것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식은 2를 묶은 상태에서 여기가 안에서 절대값 ab로 묶인단 말이야 그냥.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그지? 저것이 한국어나 이거 없지? 그러니까 이 안에가 ab라는 놈이 실수거든. ab가 실수야. 똑같잖아 두 개가. 똑같잖아 두 개가. 어떤 실수의 절대값에서 그 실수를 뺀 결과는 항상 0 이상이야.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a가 실수라고 치면 절대값 a하고 그냥 a의 대수관계가 항상 이쪽에 표가 나왔지? 이거는 익혀야 돼. 외워야 돼 거의. 왜냐면 a가 0 이상이라고 치면은 좌변은 a야. 저기 그냥 빠져나오니까. 우변은 a거든. 같으니까 이게 성립합니다. 크거나 같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a가 혹시 음수라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얘가 이쪽에 a거든. 그치? 근데 a가 음수가 되면은 이게 플러스고 이게 음수거든. 이쪽 큰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a의 부호에 의해서 구분해서 풀어봐도 항상 절대값 a는 요 a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외우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외울 수 있다고. 넘겨서 절대값 a에서 마이너스 a를 한 결과는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좀 수학처럼 익혀야 돼. 이게 꼭 a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절대값 실수. 마이너스 딱 얘랑 똑같은 실수. 똑같은 거. 이것은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니까 a와 b가 모두 실수니까 a, b가 실수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에 의해서 a, b를 뺀 결과는 무조건 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혀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면 끝났죠. 뺀 결과가 0 이상이니까 이 좌변의 식이 그렇죠? 요 놈이 이제 얘보다는 크다가 보여지겠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되겠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제곱 빼기 제곱하는데 항상 원래 있던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의 값이 0 이상을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확인 체크 461번을 볼게. 숙제할 때 이 확인 체크 두 문제가 그렇게 막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461번. 역시 A, B가 실수.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그놈이 크거나 같다. AB 더하기 A 더하기 B 써있지?
이게 참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성립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으로 배운 게 있어. 195쪽에. 195쪽에 그 아래쪽에 박스에 3번 봐봐. 3번. 저번 시간에 왜 복습 했잖냐? 앞에서 공통수학 원에서 배운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까지가 0 이상이다. 배웠지? 이유는 뭐였죠? 이유는 a의 이게 이제 변형식을 쓰게 되면 2분의 6고 나서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 됐잖아.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의 다 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 0 이상을 더했기 때문에 0 이상이 맞거든. 그렇게 증명했고 또 요식은 이제 이 고배한 모양이 우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항상 ab, bc, ca의 합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이 세 개 넘어가면 같은 말의 두 개. 맞죠? 딱 그거 쓴 거야 이게. 얘랑 같은 모양이야 지금 보면. 다만 요 1이 1의 제곱이야. 여기가 1이 있고 1이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쓰면 딱 맞거든. 그잖아. a제곱 b제곱 1의 제곱. 그 다음에 제곱을 떼고 나서 요 a랑 b를 곱한 거. 그죠? b랑 1을 곱한 거. 그 다음 1과 a를 곱한 거 딱 그 모양이거든. 그지? 뭐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 과정을 거슬러 가야겠죠.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결과를 써봅니다. 증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b로 쓸게. 편하게. 봐라. 그럼 이제 2분의 1을 빼고 가는 모양이니까 얘를 이제 2분의 1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공식을 써버리면 되죠. 2분의 1 쓰고 a 빼기 b의 제곱. 네? a 빼기 b의 제곱. 근데 왜 그런지 알고 있나? 일단 쓸게.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 혹은 a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기 때문에 제곱의 합은 항상 0 이상이다 성립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게 성립하겠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왜 이게 되는지.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시작. 자, 요식은 2분의 1 빼고 2분의 2를 곱해다 생각 2분의 2. 근데 2는 안에 넣을게.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다 두 배 될 거니까 2a제곱, 2b제곱, 2c제곱 들어갈 거 아니야. 따로 쓸게.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 맞지? 이게 2의 제곱인데 나가면서 약분되니까 맞잖아. 그 다음에 뒤에도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수학 원에 배운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a제곱과 b제곱과 그 다음에 2ab 마이너스 2ab 이 세 개를 통해서 전형되는 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b제곱과 c제곱과 마이너스 2bc를 통해서 나오는 게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지? 그치? 마지막으로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ca가 나온 게 더하기 c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맞지? 이렇게 변형됐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얘랑 같은 말이고 a, b, c가 모두 실수란 전제하에는 이게 실수의 제곱의 합이 0 이상이 돼서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알겠죠?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공식을 써서 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b를 빼고 그 다음에 b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a 제곱 똑같은 말이니까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0 이상이 보여졌더라. 그래서 이게 모양이 이 그 구봉식 변형식 나왔던 그 이 식을 쓴 거라는 사실이 눈에 확 안 들어와서 많이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6, 1의 2번 별표쳐라. 4, 6, 1의 2번 별표쳐. 2번은
상당히 이제 좋은 문제야. 이게 논술형 문제라고 그러면 감점 당할 학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A, B가 실수란 전제 하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가 뭐 작건을 갖다 절대값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좌변 제곱 빼기 우변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싶거든. 그지? 근데 생각해봐. 얘가 성립하게 되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요거에 제곱하고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합 관계가 여전히 오른쪽이 크거나 같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맞는지. 필수 예제랑 잘 비교해야 돼. 필수 예제 2번하고 잘 비교해봐야 되네. 바로 2번하고. 필수 예제 2번하고 차이가 뭐냐? 비슷한데. 우변 거의 똑같잖아.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인 거 차이고 여기 마이너스 뜨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것은 붙거나 말거나 요 값은 0 이상이 맞습니다. 맞지? 절대 취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가 플러스 붙으면은 절대값 4이니까 0 이상이지만, 예? 여기 봐봐. 이 절대값 4은 0 이상이지만 절대값끼리 뺀 거는 이게 0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어. 이거는 모르죠 부호를. 따라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치? 따라서 이게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얘가 0 이상이라고 치면은 그 말은 얘가 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가정합시다. 그 말은 여기서 얘를 뺀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지? 한번 쓸까? 이거 일 때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0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0 이상이고 0 이상이면 제곱의 관계가 계속 안 바뀔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때는 좌변의 제곱에서 우변의 제곱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부터는. 예? 그래서 그러면 절대값 A의 마이너스 절대값 B 이것을 전체 제곱한 결과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 제곱을 한다고. 얘를 해주면 그냥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AB가 나오고 마이너스 바로 하시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 A제곱 B제곱은 사라지죠. 남은 게 뭐냐? 이쪽이 플러스 2AB로 남지? 플러스 2AB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묶게. 마이너스 묶어주면 절대값 A, B 들어가고 이게 플러스 2AB인데 마이너스를 빼면은 마이너스 AB로 들어가겠죠? 맞지? 일부러 모양을 아까 지웠지? 그 모양처럼 맞는 거야. 따라서 현재 이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여기 부분이 0 이상의 값이거든. 맞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지? 이게 뒤에다 이거 좀 써줘야 돼. 네? 뭐 채점하는 사람의 그 사람 왜 그렇지라고 물을 수 있잖아. 마음속으로 뒤에다가 써줘. 절대값 A, B는 A,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기 때문에라고 쓰면 돼. 거꾸로 쓰면 왜냐하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뺀 결과가 0 이상이 될 것이고 음수 마이너스 곱해서 0 이하가 됐다. 그지? 결과적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좌변 제곱 빼기 우변 제곱이 0 이하라는 소리고, 그지? 그럼 좌변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겠지? 그럼 성립했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끝난 거 아니야, 그지? 이거 하나 있잖아. 두 번째 해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는 작을 때 해보자고. 불편할 것 같지만 의외로 시도입니다. 이게 성립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이 좌변의 식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어때? 이 둘 관계가 절대값 B가 더 커버리면 작은 수밖에 큰 수니까 음수겠지? 음수, 그쵸? 이거 우변에 있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는 어때? 원래 0 이상이야.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변은 음수고 확실한 음수고, 그치? 음수. 우변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해버리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작거나 같다 절대값 A 마이너스 B라는 저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여서 끝내면 돼.
그래서 뭐 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 기역 얘가 니은이라고 치면 기역과 뭐 니은에 의해서 주어진 부동식은 뭐 항상 성립한다. 내가 케이스를 나눠서 해봤지만 다 성립하더라.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2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62번은 좌변 부분이 모두 0 이상인 게 확인됐잖아. 0보다 크게 확인됐잖아.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되는 거야. 넘어가시고. 출석 오랜만에. 주영이 알았지? 붙는다고 문자 했던 게 우성이랑 3명. 정한이 안 왔네? 나머지 시험기가 여기 답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표시를 잠깐 해야 되는데 문자를 어떻게 하지? 뭐겠지? 자, 201쪽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동식이라는 게 있거든. 뭐 두 명의 수학자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름이야. 절대 부동식 중에서 산술 기하 평균 공식과 더불어 거의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절대 부동식인데 코시 슈바르츠 부동식은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약간 교육 과정 밖에 살짝 있습니다. 언저리에 걸쳐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동식을 대놓고 막 설명하지 않아. 다만 증명 문제로 종종 나와. 증명하시오. 이 식이 성립하는 증명하시오 많이 나오고 참고서에서는 그냥 한 줄로 유형이 있지. 모든 참고서에 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열심히 했는데 막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런 형태야. 안 나온다고 확실히 말을 못 하는데 하긴 해야 돼. 보자. 뭐냐? 이거 이제 문자가 4개 들어와. 4개. 뭐 A, B, X, Y 보통 4개 쓰는데 이게 모두 실수랑 전제하에. 이게 전제야, 전제. 산술기하 평균 공식은 양수 조건이 기본 전제 조건이었잖아. A, B 모두 양수. 여기는 실수란 말이야. 모양은 뭐냐면 모양이 매우 불편합니다. 제곱 모양이 나와. 한번 써볼게. 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여기까지는 뭔가 요 A와 B에 대한 제곱의 합, X, Y에 대한 제곱의 합, 제곱의 합 곱하기 제곱의 합이야 모양이. 여기까지가 크거나 같다. 뭐 제곱이야 이게? 여기를 좀 컬러로 써줄까? 문자리가 뭐 X 제곱과 Y 제곱 써볼게. 그러면 여기 빨간색 A랑 X 곱해서 A랑 X 곱한 거 더하기 Y 곱한 거 이렇게 할게.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 이런 느낌이야. 그거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해. 모양이. 되게 복잡하죠? 곱하기 있었나? 더 복잡하다. AX라고 씁시다. AX 더하기 BY 이렇게 쓰면 돼. 코시 슈바르츠 부동식은 형태를 좀 이렇게 익혀주면 돼. 괄호 곱하기 괄호가 네? 크거나 같다. 괄호 제곱 모양이야. 알겠죠? 근데 이 괄호에는 제곱의 모양 들어. 제곱의 합. 여기는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 알겠죠? 모양이. 부동은 반드시 잘 익혀야 돼. 자, 이것을 이제 증명하시오라고 나온단 말이야. 증명 절차는 매우 단순하고 기본 절차인데 너네가 그걸 섣불리 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걸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결과가 0 이상이다를 보이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치? 좌변 뺀 우변을 합니다. 자, 좌변을 전개할 거야. 4번 다.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 a제곱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이렇게 b랑 두 번 하게 되면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 되겠죠? 마이너스 요거 제곱 이걸 넘겨서 뺄 거니까 뺄 때 요거를 바로 풀어봐. 풀게. 그럼 a제곱 x제곱 요 제곱한 거 더하기 요 제곱한 거 b제곱 y제곱 그다음 플러스 2axby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냥 저변에 수변 넘겨서 뺀 거야. 응? 그치? 뭐 제곱해서 쓰는 것도 아니야. 원래 제곱에 붙어 있는 거잖아 다. 이렇게 해주면 요 a제곱 x제곱 사라지고 b제곱 y제곱이 사라집니다. 이게 그죠? 남은 것은 이렇게 두 개랑 여기가 남았거든. 여기 마이너스 포함해서 그치? 이걸 다시 한번 쓴 건다. 쓸 때 a 제곱 y 제곱이니까 얘를 ay의 제곱에서 ay 제곱 더하기 여기도 bx의 제곱 쓸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axby인데 여기서 잘 보면은 a, x, by가 하나씩 다 있어. a, b, x, y 그치? 그래서 이 ay를 먼저 쓸게. 여기서 ay를 먼저 써가지고 한번 쓰시고 곱하기에 bx라고 쓸 수 있지? 상관없잖아. 순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써놓고 다시 봐봐. 우리의 목적이 뭐였냐면 좌변 빼기 우변이 0 이상이다를 보이는 게 목적이야. 얘가 0 이상이다를 보이는 게 목적이야. 그치? 그래서 잘 관찰하면 모양이 뭔가 그 A바의 동그라미 얘 세모 쳐봐. 동그라미 세모 그렸다 모양이. 그래서 순서 바꾼 거예요. 동그라미 제곱 또는 세모 제곱 빼기 2 곱하기 동그라미 세모. 딱 동그라미 빼고 세모 제곱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쓸 때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a, b, x와 실수인 관계로 그걸 연산한 모든 연산식들은 다 실수로 나오거든. 실수를 제곱한 것이니까 0 이상이 보여진 거죠. 알겠죠? 그래서 증명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보기에 따라 복잡하죠. 근데 알고 보면은 별건 아니야. 알겠지? 별다른 스킬을 쓴 게 아니야. 단 하나 이거를 빼서 전개한 다음에 정리된 식이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줘야지.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입니다. 알겠죠? 이게 논술형 문제 종종 나와. 논술형에서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나와.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라가 아니고 내신 시험은 그렇다는 소리야. 너는 이거 안 보고 A, B, X로 해가지고 이 코시브라치 부등식 한번 써봐. 한번 써봐. 저 식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사실. 제곱의 합 곱하기 제곱의 합은 뭔가 제곱의 부자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제곱의 합 곱하기 제곱의 합이고 이쪽은 뭔가 모양이 곱의 합 느낌이야. 곱의 합 곱하고 곱한 것들을 구했잖아. 곱의 합 약간 곱의 합의 어떤 제곱 모양이야. 곱할 때 이렇게 곱한 것이 아니고 이 첫 번째 1번 이게 괄호마다 왼쪽에 있는 그놈의 밑 이게 A x 이 둘을 곱한 게 온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야. 이게 1번, 3번 이게 괄호 기준으로 왼쪽 길이 한번 곱하고 오른쪽 길이 곱해서 온 거야. 제곱되고. 그럼 이거 언제 쓰냐?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봐. 산술기하 평균이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렇게 외우잖아. a 양 쓸 때 산술기하 평균은 필요한 게 이 합하고 곱의 모양이지.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값,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 이렇게 구하잖아. 이게 식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가 합곱 딱 두 종류야. 근데 이건 어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세 가지야, 세 가지. 이 세 개 중에서 이 식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주고 한쪽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한쪽. 이를테면 내가 얘 알려주고 얘 알려줬어. 그럼 요 놈의 범위를 알 수 있겠지? 그치? ax 더하기 by의 범위를 알 수 있고 얘를 알려주고 얘를 알려주면 또 요 놈의 범위를 알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 참 하던 거 하나 더 해야 된다. 이거 코시버레츠 부등식의 등호 조건. 등호 조건 조금은 불편한데 등호 조건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에서 같다가 성립하는 조건이잖아. 같다. 그 조건은 여기서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증명 과정의 마지막 줄을 봐야 돼. 여기다 는 놓고 풀어봐. 는. 이게 뭐야? 성립하려면 당연히 얘가 0이네. 이게 뭐 AY가 BX겠죠. AY는 BX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뭐 익히면 되는데 되게 모양이 그렇게 잘 안 이어지거든. AX는 BY라는 식이.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최초의 식으로 와봐. AX는 BY는 딱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제곱을 머릿속으로 지워봐. 제곱 머릿속으로 지우면은 딱 마치 A 대 B는 X 대 Y 가상의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봐. 그때 뭔가 외항 곱과 내항 곱이 같다. 딱 그 느낌이야. 알겠죠? AY는 BX다. 이 A랑 Y 곱한 거랑 B랑 X 곱한 게 똑같다. 그 순간이 이 식이 성립할 때가 이 등호 조건이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코시브레츠 부등식 문제를 몇 개 볼게. 필수 21번. 뭐 x, y가 모두 실수라는 전제하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4x 플러스 4y에 그의 최대값 찾아라 그랬습니다. 최대값. 자, 이거는 합의 꼴이고 합의 꼴이야. 특히나 제곱 들어갔죠. 뭐 산술기하 평균에서도 제곱의 모양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었지, 그치? 어쨌든 근데 구조상으로 합합이야. 합합. 여기는 합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산술기하 평균의 냄새는 좀 잘 안 나. 그리고 특히나 이거 조건을 봐야죠. 양수 조건 안 줬잖아. 실수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아닌 것 같은데 코시를 떠올려야 돼. 예? 코시버레츠 분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제곱도 모양 받고 이게 1차식의 모양이야. 몇 x 몇 y 딱 이런 느낌이거든. 예? 이제 모양 만들기 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틀을 잡아. 괄호 곱하기 괄호가 크거나 같다. 괄호 제곱 딱 이걸 먼저 쓰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요식하고 편의상 이거 기억. 얘가 니은이 합시다. 기억은 어디로 갈까? 기억은 이 식을 봤을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중에 가겠네. 이거 어디로 갈까? 이 모양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모양이거든. 이해돼? 이걸 먼저 써 여기다가 이게 4x 더하기 3y야. 그치? 그 순서를 좀 맞추려면은 이 4랑 x가 이렇게 왔겠죠. 여기가 4가 오고 x가 오고. 그치? 다만 제곱제곱 왔을 거야. 이렇게 제곱제곱. 그 다음에 3y니까 플러스시고 3하고 y도 왔겠죠. 제곱제곱 이렇게. 이해되니? 뭐 이런 느낌이야. 응? 이렇게 딱 써 있으면은 이게 코시버레츠 부등식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봐봐. 이 x랑 y에 대해서 제곱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에 써자. 오른쪽 둘 중에 오른쪽에. 그러면 x의 제곱과 y 제곱을 여기다 딱 써줘. 그 왼쪽 괄호에는 그 왼쪽에 있는 개수인 4랑 3에 대해서 제곱의 합을 쓰면 됩니다. 제곱 빠뜨리면 안 돼. 이게 성립하더라. 왜? 코시버레츠 부등식에 의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일 건 아니야. 증명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4의 제곱과 3의 제곱 더하면 25잖아 그냥. 그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주어졌잖아 4라고. 그치? 그럼 크거나 같다 주어진 4x 플러스 3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계산되죠 100이라고. 선생님은 이제 새로 쓸 수 있지만 여기다 쓸게. 얘가 100 이하다 이 말이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이를 이쪽 넘겨 쓴 거야. 이쪽 대신 이걸 보겠다는 소식부터. 맞지? 자, 우리 이런 거 잘 익혀야 돼. x의 제곱이 a 이하다라는 식이 있다면, 물론 a는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x의 범위 어떻게 나오죠? x의 범위
그냥 사이에 들어가죠? 뭘로?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사이에 들어가잖아. 이 정도 알지? 생각해봐. 요식은 x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랑 똑같아.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뭐 나와? x제곱은 a잖아.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나오잖아. 작가 나갔다니까 그 둘의 사이값. 알겠죠? 는이라는 그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사이값이라고. 이해됐죠? 요거를 익히고 있어야 돼. 자,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것은 요 4x 플러스 4가 이 부분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제곱, 그것의 제곱이 이거니까 4x 플러스 3y의 범위를 할 수 있죠. 여기가 얼마야? 루트 100이죠. 10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00이죠.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4x 플러스 3y에 대해서 얘가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야. 이 합의 모양에 최대값도 구하지만 최소값도 구해지는 형태야 이거는. 그래서 코시버레츠는 그래서 합의 모양에 최대수를 다 구할 수 있더라. 산수기하는 뭐 최대값, 최소값 하나만 구하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코시를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중에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두 번째 5x 플러스 12y가 13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뭐 최소값 뭐 이런 거 구하래. 그러니까 합이고 또 합이거든. 게다가 가면은 실수 조건이거든 변수들이. 그럼 바로 코시 괄호를 쓰는 겁니다. 아 코시구나. 괄호 파이 괄호가 표가 나왔다. 괄호 제곱을 쓴다고. 자, 그래서 제곱의 합은 이쪽에 쓰겠죠 어딘가에. 근데 모양상 5x 플러스 10이 1로 와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오른쪽에 있는 x, y를 여기다 써.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럼 5랑 12 가지고 이거 만들 거 아니야. 이 자리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한번 쓰란 말이야. 쓰고 나서 아는 정보 다 대입해. 얘는 10, 50이니까 13제곱이야. 169 맞죠? 곱하기 제곱의 합. 제곱의 합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거의 범위 찾는 거야. 질문 자체가. 그럼 그냥 써. 여기는 이제 5x 플러스 12y 제곱인데 5x 플러스 12y가 13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이게 13이야. 제곱. 맞죠? 그러면 바로 약분돼 버리는 거야 이거는. 이 문제는 1.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표가 나갔다 1.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게 최소값이겠죠? 이해됐니? 자, 이제 여기서 등호 조건까지 잡을까? 요 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 찾아볼까? 이것은 마지막 등호를 본다고 해서 안 보여. 코시버레츠 부등식의 등호 조건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첫 줄 봐야 돼. 이식 봐야 돼. 이식. 아까 내가 알려준 거. 아까 비례식 느낌으로. 그러니까 5, 12, x, y 가지고 5 대 12는 x 대 y. 다 이거는 가상의 식을 생각하라고. 성립한다가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5y가 12x가 될 때야. 이해돼? 이 식을 만족해야 돼. 옆방. 그리고 이제 여기서 x랑 y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관계식이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관계식. 5y가 12x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y 찾아야 돼. y가 5분의 12x지? 요 놈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 그래서 5x 더하기 12 곱하기 y. y가 5분의 12x. 이렇게 하면 그것이 딱 13이 돼야 돼. 이게 5분의 25랑 5분의 144니까 5분의 뭐 169 x가 13이 되면서 13 하나 날라간다. 13. 5분의 13x가 1 된 거니까 x가 13분의 5겠네. 이런 식으로 찾아줘.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얘가 5분의 12 곱하기 13분의 5가 될 거니까 약분되면서 13분의 12가 되죠. y가. 이런 식으로 찾아지기도 한다는 소리야. x, y 값이 정확히 구하려면 대입해서 옆방 풀어야 돼. 근데 보통 이제 해석지들은 여기까지만 써놓는 편이야. 그러나 찾으려면 찾는다는 소리야. 여기서 등호 조건은 뭐야? 등호 조건은 4y가 3x일 때야. 이걸 좀 입혀놔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수 조건에 주어진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제곱의 한 모양이나 아니면 고배한 느낌의 식이 들어가면 코시바르츠 문제를 쓸 수도 있더라. 그런 말이야. 그 밑에 뭐 470번은 거의 흡사한 거라 잠깐 놔두고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 아니다 뭐 뒤에 70로 볼게. 470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있다. 원에서 직각 나온다는 얘기는 지름이 보여야 돼. 지름. 이 직각을 보게 되면 얘랑 딱 이어져서면 이게 지름이어야 돼. 지름이고 얘가 중심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2라는 말은 지름이 4라는 말인 거야. 그냥 지름이 4. 지름이 4라는 말인 것이고, 네, 그놈에 대해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 구하래. 둘레 길이.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자연스럽게 괄호 x, 세로 y라고 볼 거 아니야? 이 둘레 길이는 그냥 2x 플러스 2y야. 그리고 식이 하나 숨어 있겠죠? 자, 직각사각형이니까 x, y의 4, 직각사각형.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조건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할 때 2x 플러스 2y의 최대값 구하시오가 질문이야. 최대값. 그죠? 그러니까 합이라고. 합. 그래서 우리는 코시는 산술기하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곱모양 보이니까 코시로 가볼까? 그죠? 이때 x, y가 양수지? 길이니까 코시바르츠 부등식의 전제 조건이 뭐야? 변수들 다 실수가 되어야 돼. 실수. 근데 양수도 실수야. 맞잖아. 양의 실수. 그치? 2구 실수, 2구 실수. 따라서 코시를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오른쪽 가게 괄호 곱하기 괄호가 크거나 같다 괄호 제곱 형태 잡아주시고 이쪽에 2x 더하기 2y가 올 것이고 오른쪽에 x 제곱이 y지 오겠지? 이제 좀 익숙해지나? 그럼 이 2랑 2에 대해서 제곱이 배워야 돼. 맞지? 이 상태에서 이제 아는 거 다 집어넣어. 이거 계산하면 8이야. 곱하기 제곱의 합은 우리가 알고 있죠. 16이라고. 그거나 같다 괄호인 2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 이거 찾고 싶은 거야. 이 범위를. 그죠? 그럼 이게 얼마냐? 이게 딱 128이죠? 이쪽에다 써. 이쪽이 커놨다니까 이 식 입장에서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쪽에다가 작거나 같다 128 이렇게 쓰시고 이거를 풀어주면 돼. 이걸 풀어주겠다고. 따라서 요 밑에 해당하는 2x 플러스 2y는 이쪽에서 루트 128이니까 뭐 8루트 2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8루트 2가 되고 이게 최대값이죠. 최대값. 뭐에? 2x 플러스 2y의 최대값. 자, 그리고 이걸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a, b, x, y가 다 실수였다 그러면 x, y 실수였다 그러면 최소값이 맞는데 여기서는 a, x, y 양수였기 때문에 어디 갔어? 2x 플러스 2y라는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값은 나올 수 있지만 최소값은 못 나오니까 이 활용 문제에서는 이 최소값은 보통 안 물어봅니다. 최대값만 쓰면 돼. 이런 거 있겠구나. 오늘 그 연습 문제 스텝 2까지 풀어보라고 했는데 네. 475번에서 좀 덜어 막힌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산술기하 평균 문제로 풀 수도 있고 코시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덜어 있습니다. 참고로 꼭 한 가지만 풀린 게 아니야. 자, 대부분 문제 475번. 각시가 90도인 직각사각형 하나 그립시다. 여기가 C, 여기가 뭐 A, B. 변이 여기가 C,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쓰면 돼. 맞춰가지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족하겠죠? 여기서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다.
넓이면은 2분의 1의 AB 아니야? 이게 16이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A 곱하기 B가 뭐 30이라는 말을 돌려준 거겠네. 얘랑 성립하는 소리네. 그치? 그때 AB의 제곱의 최소값 선분 AB가 C야 C. 근데 질문은 C제곱의 최소값 물은 거잖아. 그치? 그럼 C제곱이 여기 있는데 C제곱은 A제곱도 B제곱 똑같은 거니까 다시 한번 써.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럼 그것의 최소값을 묻는 거나 다름없는데 나는 A와 B 구분을 알아. 그치? 요거는 산술기가 쓰면 돼. 왜 A제곱이 0보다 크고 응? 항상 이 플러스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식들이 값들이 0보다 크다를 확인하고 나서 산술기가 쓴 겁니다. 이 성립함으로 산술기와 평균 공식에 의해서 2 곱하기 루트에 A제곱 곱하기 B제곱 성립하더라. 여기서는 A와 B가 길이고 양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A와 B로 나갑니다. 그래서 2AB가 되지. 그치? 따라서 2AB면은 AB가 32 넘기로 32의 2배의 64가 되겠지? 따라 식을 전체로 보게 되면 C제곱이 64보다 같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C제곱은 크거나 같다 64가 성립하는구나. 따라서 64가 C제곱의 최소값이다. 맞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충분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어야 돼. 그 다음에 76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그 대우증명법 문제라 패스하시고 477번 봐봐. 여기서부터 다 풀 건데 477도 이게 처음 풀 때는 이렇게 썩 쉽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은 x가 양수, y가 양수 그리고 3x 플러스 2y가 얼마라고 줬다? 16이라고. 질문은 루트 3x 플러스 루트 3y 이것의 최소값 문제입니다. 최대값.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루트가 들어왔어. 합이고 제곱을 외우면 안 보여. 그지? 자, 요 식은 이거 루트 3x 2가 있는데 루트 더하기 루트라 조금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식을 딱 봤을 때 3x 여기 있는데 2가 있는데 이 생각은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곱하게 되면 얘가 나오고 제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 3x 루트 3x 플러스 루트 2와 적어도 양수 아니야? 양수? 양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요놈의 최대값을 직접 구하기 쉽지 않을 때는 요놈의 제곱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제곱의 최대값 찾아가지고 루트 취하면 돼. 예를 들어서 x의 최대값을 내가 찾고 싶은데 x의 제곱이 이상이다 뭐 5 써있는 거 이렇게 이게 써있대. 여기 대고 찾고 싶어. 어떻게? 루트 취하면 되잖아. x의 제곱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다시 루트 취해서 x가 루트 5 이하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최대값이 루트 5다. 비슷하게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스스로 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의 최대값 바로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그것을 제곱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루트를 취하고 싶은 거 없애가지고 알겠죠? 얘를 전개해봐. 전개하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2 루트에 곱할 거니까 6xy가 되겠죠? 알았어. 왜 이렇게 안 늦었어? 설마 7시인 줄 알았으면 늦으려고? 와, 전학생이야? 자, 여기서 이제 요 3x 플러스 2y는 연산된 거야. 16으로. 따라서 요 식은 2 곱하기 루트 6xy 더하기 16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나는 이놈의 최대값 구했지만 그것을 제곱의 식을 세워서 써봤더니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게 제일 클 때 요놈도 제일 클 거 아니야? 요놈의 최대값 찾으면 되고 그 말은 이 16은 상수기 때문에 요 xy가 제일 클 때 찾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따라서 얘 주고 xy 곱의 최대값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산술기가 냄새가 나죠. 따로 어떻게 쓰는 거야? 한편 산술기하 평균 공식에 의해서 3x 플러스 2y까지는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에 이 둘 곱해서 2 곱하기 루트 6xy 쓸 수 있죠?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값이 주어졌습니다. 16이라고. 맞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 루트 6xy가 16이라는 소리야. 맞죠? 이걸 일부러 내가 이를 약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모양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똑같잖아 이거.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치 뒤에다가 더하기 16을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더하기 16 하면 여기가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은 작거나 같다. 요 자리를 뭘로 채우면 돼? 16으로 채우면 돼. 16 채우고 이 뒤에 16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30가 된 거죠. 그 중심줄을 놓으면 안 돼.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범위였단 말이야. 근데 이걸 직접 하기 쉽지 않아서 제곱의 범위를 찾은 거야. 이게 쭉 따라가면 제곱이야 제곱. 난 이것만 알고 싶거든. 따라서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범위 제곱을 떼는 겁니다. 이것은 작거나 같다고요? 이거는 루트값 루트 32 4루트이겠죠. 이쪽도 굳이 쓰면은 마이너스 4 루트이긴 한데 x의 양수 조건 때문에 이 값은 절대 음수로는 안 나옵니다. 이게 최소값은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최대값이 얘인 건 맞아. 최대값. 등호 조건은 뭐였다? 등호 조건은 이거 산술기였었잖아요. 산술기 여기 썼잖아. 산술기야. 그러니까 3x가 2할 때겠죠? 그랑 같을 때. 한편 묘식도 있었지? 그러니까 2y가 3x잖아. 얘가 3x. 그러면 더해서 6x가 16. x는 6분의 16. 즉 3분의 8.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y 값도 나오겠죠. 여기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더라. 자, 봐봐. 이 문제를 너네가 혼자 풀 때 이거 제곱해서 할 생각이 거의 안 났을 거야. 값 집으니까 뜬금없이 제곱을 갑자기 하더라 이거잖아 지금 혼자 풀 때 아마도 보통 그래. 그래서 이렇게 푼 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응? 이거 코시버시부터 좀 풀어볼게. 잘 봐봐. 코시로 푸는 게 더 쉬워 사실은. 그리고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습 좀만 하면. 늦게 정한이 때문에 또 한번 한다. a, b, x, y가 실수일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그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이 공식이 코시-슈바르츠 공식이야. 알겠죠? 모양 외워야 돼 일단. 영상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보시고 직각의 벌칙이야. 자, 코시로 갈 거야 지금부터. 코시로. 자, 네, 예를 들어줄게. 쉬운 예로 내가 x와 y의 합은 9라고 준 거야. 9. 단 여기서 x랑 y가 양수라는 조건 줄게. 9일 때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최대값 찾아봤어. 최대값. 코시를 통해서 한번 저거를 하려고 접근해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코시를 쓸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준 거야. 코시를 쓰려고 생각하면서 도전해봐. 그냥 도전. 코시를 쓸 생각이 안 나서 문제인 거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쓸 생각을 한다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너희들 뭐부터 해야 되냐? 코시를 쓸 생각하게 되면 셀부터 잡는 거야. 괄호 곱하기 괄호가 그거나 같다. 괄호 제곱.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야. 이게 제곱합이 와야 되고 이 자리에는 뭔가 고배합 느낌이었잖아. 고배합. 맞지? 고배합. 이 세 개 괄호 안에 x 플러스 y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어딘가에. 그치? 그러면 적어도 루트 x랑 루트 y 합은 제곱배합 모양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얘가 어떻게 일로 들어있어? 제곱배합 모양은 아니니까. 그치? 얘는 일단 일로 와야 돼. 그쵸? 이 자리가 루트 x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채워봐.
빔이 아니니까 이게 좀 더. 이게 루트 x를 제곱한 게 x잖아. 여기는 이제 뭐 루트 x의 제곱이 x 더하기 y인 거야. 마음속으로는 루트 x의 제곱하고 루트 y의 제곱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마음속으로는.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앞에 개수가 굳이 말하면 1이 있는 거야. 1. 없으면 1로 보면 돼. 이해돼? 여기가 1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보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왼쪽으로 보면 써봐. 1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y의 제곱 오잖아. 자리가. 맞지?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얘가 2가 되고 x 플러스 y는 위에서 9라고 줬잖아. 그것이 크거나 같다. 바로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이었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이게 18인 거니까 이쪽에다 쓰게 되면 작거나 다 18이 된단 말이야. 요거를 보면서 풀어주자고. 따라서 루트 x 플러스 루트 y까지는 작거나 같다. 제곱 뗀 거니까 루트 18에 3루트 2가 될 거 아니야. 이쪽은 필요가 없어.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 이 식은 최대값.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도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코시로. 요거를 제곱한 게 얘잖아. 3x. 루트 2와 제곱한 게 얘잖아. 그래서 괄호 곱하기 괄호가 크거나 같다. 괄호 제곱 이렇게 쓰시고 이 자리가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가 루트 3x 제곱에 3x 루트 2y 제곱에 2y가 올 것이고 그 앞에 개수들은 다 1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거야 1로. 1의 제곱 1의 제곱. 그래서 2 곱하기 얘가 얼마냐면 16 준 거야. 16이 크거나 같다. 요 괄호 제곱이야. 네? 괄호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 얘가 30이고 이쪽에 쓰게 되면 작거나 30이거든. 요거 풀어주는 거잖아. 이거 풀어주면 딱 이렇게 나오죠. 의외로 코시가 더 쉬워. 의외로. 루트가 들어갈 때 최대 시도값은 코시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시고 478번이나 478번이 아마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 저번 시간에 내가 앞에 필수 예제 199쪽에서 선생님의 학생 때 경험담을 알려준 적 있지. 대단한 발견한 것처럼 나는 생각했다. 그치? 근데 왜 그게 잘못됐었죠? 기억나니? 자, 199쪽 봐봐. 199쪽에 필수 예제 18번에서 그 가운데 보면은 주의하고 풀이 있어. 주의. 그거 괜히 넣는 거 아니야. 현대 같은 생활하는 사람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거고 그 주의는 그 산술기하를 한 문제에서 2번 썼단 말이야. 2번을 쓰게 되면 그 등호 조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야만 마지막 최대값이 나온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는 a 플러스 b분의 1에다가 산술기하를 쓴 등호 조건은 a, b는 1이고 b 플러스 a분의 4 쪽에다가 산술기하 썼을 때 등호 조건은 a, b는 4이기 때문에 모순이잖아 식 자체가. 동시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각각의 산술기하 평균은 맞지만 그걸 곱해주는 순간 틀렸다고 하잖아. 그치? 산술기하 평균을 한 문제에서 2번 이상 쓰지 말란 말이 아니고 2번 이상 쓸 거면 조심하라는 소리야 이게. 알아들어?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문제야 478번이. A가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일 때 1 플러스 A분의 2B 곱하기 1 플러스 B분의 C 곱하기 1 플러스 2C분의 A. 너는 왜
거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래. 사실은 어딜 봐도 이거는 어색해 뭔가가. 가로가 3개짜리인데다가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어색하죠 사실. 어색하다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산술기하랑 코시를 계속 배우고 있지만 산술기하를 쓸 생각이 여기다 잘 안 든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쓸라 치면 쓸 수 있습니다. 봐봐. 1 플러스 a분의 2b가 크거나 같다. 산술기가 쓸 수 있다고 산술기야. 왜? 양수니까 이 조건에서 산술기의 냄새 살짝 나긴 하거든. 양수 조건. 그래서 크거나 쓰게 되면 2 곱하기 뭐야? 루트. 얘랑 곱하니까 그냥 a분의 2b겠지? 맞지? 그 다음 여기다 또 써봐. 1 더하기 b분의 c. 여기까지 또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곱해서 그냥 b분의 c. 그죠? 또 1 더하기 2c분의 a도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에 곱해서 2c분의 a라고 쓸 수는 있죠. 맞지? 써놓고 나서 이 식 3개를 그대로 곱한 거야. 그러면 이 식 3개를 곱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돼? 이쪽을 다 곱한 거는 이쪽을 다 곱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돼? 따라서 요 식을 크거나 같다 다 써서 2 곱하기 루트 a분의 2b 곱하기 또 2 곱하기 루트 b분의 c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c분의 a라고 써볼 수 있단 말이야. 일단 써봤더니 이게 아름답게 약분돼. 루트 안에서 요 a 약분되고 c 약분되고 b 약분돼. 여기 2도 맞지? 약분되네. 2도 루트 안에 다 약분된 거야. 남는 거는 2에서 8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8 이상이니까 최소값을 8이다라고 하고 싶거든. 하고 싶은데 한 문제에서 산술기하편 공식을 2번 이상 쓸 수 있긴 한데 그 등호 조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요 세 산술기하편 공식에서 등호 조건을 다 확인해 봅니다. 이거 등호 조건 확인해 봐. 등호 조건 항상 이 플러스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갈 때야. 이게 1이 a분의 2b일 때야. 그 말은 a가 2b라는 소리지. 여기도 1하고 b분의 c 같은 거야. 그 말은 b가 c라는 소리야. 여기도 1과 같다 2c분의 a야. 그럼 이거는 a가 2c라는 소리야. 따라서 얘가 성립하면은 얘가 성립할 때가 요 등호 성립 조건이고 이게 성립할 때가 요 등호 조건이고 성립할 때가 이 등호 조건이고 이게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얘가 a로 나오고 얘가 a로 나오고 정확히 얘가 a로 나와야 돼 동시에 다. 그래야만 딱 8이 나오는 거거든. 약분이 그 순간 약분되면서. 그러니까 이 식 3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 봐야 돼. 보통 식 3개가 동시에 성립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확인해봐. 자, A는 2B래. 써보자. A는 2B. 한편 여기서 A는 2C래. 그럼 A는 2B이자 2C라는 소리잖아. 여기를 잘 보면 이게 B는 C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동시에 3개 성립할 수 있어. 이거는 이해돼? 그래서 최소값을 8이라고 쓸 수 있고 등호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게 좋겠죠. 등호 조건은 요거 1대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논술형 문제에서 코시 괄호점 등식이나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만 냈더라도 최대값은 뭐입니다 라고 쓰고 뒤에다가 등호는 요거 이렇게 성립합니다 라고 써줘야 안전하다. 안전하단 말은 선생님이 취향에 따라서 이거 안 쓰면 감점하게 돼. 알겠죠? 객관식 문제 뭐 필요한 거면 딱딱 하겠지만 해설지는 요거를 전개했어. 전개. 니네 지금 전개할 생각 들까? 전개할까 싶다가 에이 설마 하겠죠 사실. 전개가 그렇게 빡세진 않은데 전개해가지고 결국 또 결과적으로는 산술기하 3번 썼어. 이것도 마무리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 7, 9번은 아마 잘했을 것 같아. 저번 시간에 연습 많이 해서. 하나 해볼게.
479번은 그 2차 방정식이 허브를 가질 거니까 판별식에 해당하는 사고의 뒤에 해당하는 1-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a가 1보 작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a-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때 뭐 찾아내. a 찾으래. 그러니까 모양상 이게 왜 줬을까? 왜 갑자기 1보 작다 줬을까? 여기 a-1인데. 넘어가라고 했지? 이 말은 a-1이 잘못했다. a가 넘어가면 1보다 큽니다. a-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려고 이걸 앞에 깔아놓은 거야. 밑밥을. 그러면 이제 양수 조건이네. 얘 양수란 말이네. 그러면 산술기가 냄새가 훌훌 나잖아. 분자의 a 하나, 분모 a 하나. 다만 요 분모 쪽에 붙어있는 a-1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요쪽을 기준 잡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a-1분의 1 있고 여기 a가 있었는데 요 a-1이랑 곱해서 상수가 되려면은 요 -1이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참 좋아. 붙여놔. 그리고 뒤에 달아주면 돼. 이거 두고 성립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작업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괄호를 좀 쳐주자. 괄호. 그러면 이제 a- 양수가 될 거니까 양수 맞고 그 역수도 양수 맞을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하시고 얘랑 곱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곱해서. 근데 뭐 1이잖아 곱하면.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다. 여기 3이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3인 거죠. 이거를 뭐 m이라고 한 거 같지? 그 다음에 그때 a를 찾아서 n이라고 하라. 그때라는 말은 등호 조건이니까 요 산술기하 표기를 여기다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 똑같을 때구나. 그러면 a-1 제곱이 1인 거네. 맞지? a-1의 값은 1이거나 -1이고 a는 2거나 0이구나.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전제를 봤었어야 돼. 두 개 나왔으니까. 그러면 a가 2가 되고 그 2를 n으로 보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m 더하기 n은 3 더하기 2니까 5라고 쓰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5 더하기 3. 놓쳤네. 이거 분자가 4였다. 분자를 잘못 옮겼네. 여기가 4야, 4. 여기가 4야, 4. 그럼 여기가 곱했을 때 4가 안에 있겠죠? 약분되면서.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2, 1은 4 더하기 이렇게 5겠다. 5가 되고 여기도 이 둘 같을 때가 될 거면 이게 4입니다. 4. 그러면 요 a-1의 값도 2 아니면 -2가 되고 a는 3 아니면 -1 될 건데 1보다 커야 되니까 3이 될 거야. 그래서 3의 n이야. 3의 n. m 더하기 n은 5 더하기 3. 그래서 8이 됩니다. 문제. 좋은 문제야. 480이랑 481을 아직 안 해봤죠? 제가 안 냈으니까 숙제를. 지금 잠깐 해봐. 해봐.
가급적 9시에 끝날 생각이야. 가급적.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4-A분의 9B 곱하기 1-B분의 A가 이상이다 M을 이게 항상 성립한다. 성립하는데 그때 M의 범위를 찾아라 질문에 M의 범위 M이 포함된 부동식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M 이상이라니까 뭔가 이 M이 요 식의 최소값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산술기압 평균 공식 문제들을 몇 개 풀어봤다면 이 문제는 필수 예제 18번과 비슷해. 18번. 199쪽 18번을 보게 되면은 전개를 하고 나서 산술기압 쓰는 거야. 전개하면 항 4개 나오잖아. 4개 중에 이거 상수지? 이거 뭐 이거? 이거 잘 봐. A분의 B, B분의 이거 약분 내면 상수 나와. 항 4개 중에 2개가 상수야. 결국 변수가 들어간 항은 2개밖에 안 나와.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4 이렇게 전개해서 마이너스 B분의 4A 마이너스 A분의 9B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에 BB 약분되고 AA 약분되면 9 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13 마이너스 2개인데 괄호하고 얘부터 쓸게 A분의 9B 더하기 B분의 4A야. 그것이 뭐 M 이상이다 그 말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딱 A분의 B, B분의니까 산수기를 쓸 수 있지. 산수기를 어떻게 쓰는가 잘 봐봐. 따로 빼서 쓸 수도 있긴 한데 자 이게 이렇게만 딱 돼 있으면은 크거나 같다 하지 않나? 그래 그잖아. 근데 이 13은 따라가는 거야. 봐봐 13은 따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고 여기까지가 산수기가 쓰게 되는 이 좌변 쪽이 크거나 같다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럼 작거나 같다 바뀌는 거야 이거.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산술기압 평균식이 어딨어? 2 곱하기 루트에 A분의 9B 곱하기 B분의 4A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 B 약분되고 A 약분되면서 안에가 36이니까 6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13 빼기 12니까 1만 남죠? 그래서 1이 최대값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잠깐 다시 봐봐. 이거 따로 빼서 A분의 9B 더하기 B분의 4A 가지고 산수가 썼단 말이야. 양수양수.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에 이 둘 곱해서 A분의 9B 곱하기 B분의 4 이렇게 들어간다고. 여기서 B, A 약분이니까 36만 남아서 나갈 때 6으로 나가. 그러니까 이게 10이라고 12. 다시 요 가로 부분은 12 이상이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괄호 어떻게 되겠어? 12 이하가 되겠죠. 네? 원래 산술기가 쓰게 되면 이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앞에 전체가 붙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된다. 그거 보여준 거야. 이유가 이 괄호가 크거나 같다지만 마이너스 괄호가 내가 되면 작거나 같다 되니까. 알아들었죠? 자, 근데 조심할 여기서 이제 조금 이 문제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결국 이 식은 1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잠깐만. 이거 문제 잘못 옮겼지? 작거나 같다고.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럼 M이 1 아니야? 싶잖아. 근데 M의 범위 물었잖아. M의 범위. 자, 내가 얘한테 야 X는 1보다 작아. 요거 2다. 1 때 X가 뭐 A보다 작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고 A의 범위를 물었어. 이렇다고 A가 1은 아니다. 1보다 작을 때 X가 뭐 작다가 되면 집합에서의 어떤 포함관계처럼 보면 되는데 1보다 작은 이 어딘가에 X가 이렇게 있어. 이 어딘가에. 그런 X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A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소리거든. 여기 있는 모든 X들이 어떤 A보다 작으려면 이 A가 꼭 1일 필요는 없어. 이 오른쪽에 A가 있어도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X들은 A보다 작잖아. 그치? 앞에 우리 명제를 좀 배워봤으면 조금은 수월했을 텐데 이건 뭐 그냥 알 수 있어. 사실은 다른 데도 나와. 이렇게 이건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은 요 놈은 1 이하가 정확히 맞는데 항상 근데 이것을 m 이하가 된다 그러니까 그 1보다 더 큰 m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1 이하에 해당되는 거는 1보다 큰 예를 들면 3보다는 이하가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나 써주고 481번은 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A 양수, B 양수에 대해서 P를 지나가면서 OP의 수직이 직선 P가 A, B인데 1, 4분면에 있지? 여기 원점 뚝 두고 다면 OP의 기울기는 A분의 B야. 기울기가 OP랑 수직이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으라는 소리 했을 거 아니야? 수직으로. 그 수직의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식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지나가는 점 x-a, 더하기 b가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요점 좌표지? 이게 r이지 r 좌표 0,가 되고 y좌표니까 이렇게 분배 그럼 b분의 a제곱 더하기 b지? 이렇게 그냥 좌표는 구해지고 여기 좌표가 하나 더 있죠? c 아니다 이 자리가 아니구나 r-a분의 b, 0 이렇게 돼 있지? 이 자리가 q였냐? 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요 넓이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잖아. 삼각형 OQR의 넓이 S 갑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밑변 길이 이거 쓰진 않을 거 아니야. 0에서 얘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A분의 B 잡고 높이는 이게 위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점 Q의 Y좌표를 쓰면 되겠네. 두 자리가 B분의 A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뭔가 문자가 좀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긴 한데 뭐 이거는 분배 잘 봐봐. 이게 한 덩어리 2a분의 b지. 이렇게 분배해봐. 그 분모는 2ab 2ab 분의 a제곱 b겠죠? 일단 한번 한 거야. 더하기 이렇게 분배해봐. 그럼 2a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약분을 좀 해볼게. 이 A, B가 하나 약분됩니다. 잠깐만. 2A분의 B. 잠깐만. B이 없으니까 자꾸 잘못 옮긴다. A분의 1이다. A분의 1이다. 분배해봐. 하나 또. 그러면 2AB분의 A제곱이니까 A가 하나 약분될 거거든? 그럼 2B만 남게 되겠죠. 2B분의 분자 쪽에서 A 하나 남게 됩니다. 더하기 2A분의 B가 되겠죠. 뒤에가 여기까지야. 그것의 최속값 얘기야. B분의 A분의 B 최속값. B분의 A분의 역수관계잖아. 곱할 때 상수되는 거는 명확하니까 그거 나왔다 2 곱하기 루트에 2b분의 a 곱하기 2a분의 b라고 쓰시고 약분을 하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분모가 루트 안에 4분의 1 살아있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루트 4분의 1이 될 것이고 결국 1이죠. 최소값은 1이더라. 뭐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산술기압 평균이나 코시브라시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산술기압 평균과 코시브라시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너네가 RPM이나 뭐 센이나 맞불이나 유형 문제 볼 때는 동그라미 졸라 많아. 근데 시험지 볼 때는 동그라미가 잘 없어. 막 다 그어. 왜 그럴까? 문제를 쳐다보고도 이게 산술기압 평균 쓰는 문제를 눈치를 못 채서 그래. 이게 코시 문제인지 산술기압 문제인지를 감을 못 잡아서 그래. 그래서 자꾸 산술기압 평균의 전제 조건을 강조하는 거야. 양수 조건.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고승값,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고승값. 코시는 제곱의 모양이 좀 보이면서 실수 조건이 주어질 때,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최대 최소 문제가 크게 이제 흐름이 뭐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있죠. 그래프. 어떤 그래프를 뭐 F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특정 부분을 잘라가지고 함수값의 최대값으로 해석하는 게 많잖아. 그래프에서 y값 최대값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산술기하라거나 아니면 뭐 이게 제일 많죠. 코시는 딱 이때 좀 쓰고 더 이상은 안 나온다고 봐도 돼. 알겠죠?
최대치도는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값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이런 특정한 조건들, 양수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는 혹시 산술기하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 때 꼭 산술기하를 써야만 풀리는가? 즉, 산술기하를 눈치를 못 채면 못 푸는가? 그 생각해보자. 자, 200쪽으로 와봐. 200쪽. 200쪽에 468번을 잠깐 보고 다시. 산술기하로 아마 잘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이쁘냐. 이게 뭐 같은 간격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냥 선이 가운데 3개 더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40cm를 가지고 이 도형을 만들었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쓴 철사는 뭔가 이 짧은 철사가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갔고 가로가 긴 거 2개 들어갔어. 이거를 나눠서 할 필요 없다. 왜냐면 전체 넓이에 관련 있잖아. 이 문제는 이 각각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그냥 과감하게 세로, 가로 x라고 하겠다. 나는 가로 y를 하겠다. 여기 쓰여진 철사의 전체 길이는 x가 2개, y가 5개야. 그래서 2x 플러스 5y가 40을 만족한다. 그것이고 x, y는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 있는 거지. 길이기 때문에 그때 이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가로 길이인 x 문제입니다. 따라 넓이는 x, y가 될 것이고 그것의 최대값 얘기야. 이게 합과 곱이니까 대놓고 산술기하 느낌 확 나는 거야. 안 그래? 쓰면 답은 나와. 네? 어차피 쓴 거 한번 하자. 산술기하로 풀게 되면 2x 플러스 5y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이 둘 바로 곱해주면 10xy가 되고 얘가 이제 40이야. 한번 다시 쓰면 40이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10xy라고. 여기서 2는 하나 약분이 될 것이고 20이 돼. 그럼 이제 제곱을 하겠죠. 그럼 좌변은 20의 제곱 400 될 것이고 우변은 10xy가 됐단 말이야. 질문이 xy에 대한 얘기니까 10 약분하겠죠. 그럼 xy는 작변을 갖다 40하고 끝나지 않나? 이렇게 푸는 게 산술기하로 푼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산술기하를 몰라도 풀어. 원래 몰라도 풀어. 왜냐? 현재 주어진 조건이 x 양수, y 양수, 그리고 요 관계식. 질문은 x, y의 최 무슨 값 했잖아. 이게 뭐야? x, y의 관계식이야. 1차식. 한 문자로 표현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을 한 문자 y로 정리해 볼게. 뭐 y는 넘어가서 40 마이너스 2x를 나눈다. 요거 아니야? 그지? 굳이 전개해도 8 마이너스 5분의 2x인가? 그죠? 따라서 x, y의 곱은 그냥 x 곱하기 y, y가 얘거든. 8 마이너스 5분의 2x. 그치? 그럼 전개하니까 8x 마이너스 5분의 2 x제곱이야. 이거 2차식이야. 이거 윗볼 그래프. 그리고 자르라는 소리거든. 표준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 묶습니다. 묶어주고 x제곱 들어가시고 얘는 뭘로 들어가야 돼? 8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으로 들어갈 거니까 4, 5, 20 마이너스 20x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안에서 반의 제곱인 10의 제곱 100을 더했다 뺄 거야.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에 x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게 나갈 거야. 나갈 건데 5분의 2 곱하기 100이야. 5랑 100 약분하면 20일 거니까 20의 2배에서 40이 남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꼭지점이 10,40이 됩니다. 10,40이 꼭지점이면서 위로 굴러오는 2차수가 돼. 네, 먼저.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원점 지나가는 함수가 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정확히 20 나와야 됩니다. 대칭성 때문에. 맞죠? 이 함수에서
xy의 최대값이니까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위의 점의 y값 중에서 제일 큰 거 찾는 질문이지? 맞지? 이거 fx를 할게 fx. xy를 내가 fx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함수값 중에 최대값인데 x, y가 모두 양수기 때문에 xy 모두 양수인데 y가 어디 갔어? 이 y가 아까 여기까지 왔잖아. 이 y 얘도 y인데 양수니까 여기도 양수 조건 써볼게. 이게 양수야 y. 그러면 이게 양수는 소리지. 그러면 넘어가서 2x가 40% 작을 것이고 x는 20% 작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조건이 x는 0보다는 큰 x였는데 그놈이 20% 작다가 숨어 있어. 숨은 조건으로 여기 20 있잖아. 따라서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 쓴 거니까 이만큼만 잘라서 가라는 소리야. 이만큼만. 이쪽은 보지 않고. 알아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값이니까 가장 위의 점의 y좌표가 최대값. 이게 최대값. xy의 최대값. 그리고 등호 조건은 꼭지점의 x좌표의 10이지. 그리고 10이라는 게 x잖아. x. x가 10일 때 최대값 40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돼? 있잖아. 이게 40이고 아까 등호 조건 찾아보면 이때도 x가 10 나와. 윤서야, 1번 풀이가 빠를까? 2번 풀이가 빠를까? 1번이 빠를까? 2번이 빠를까? 1번이 빨라. 편하고. 다만 1번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2번 시험 말고 한 3달 뒤에 내년에 고3 때 똑같은 문제인데 푸는데 1번으로 푸는 애보다 2번으로 푸는 애들이 더 많아. 왜? 이거 생각 못하니까 잘.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나중에 이제 생깁니다. 쑥 풀고 넘어가는 사람과 좀 고생해서 푸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야. 자, 오래 했는데 자, 연습 문제까지는 다 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쪽에 다른 쪽 챕터를 좀 할 생각이야. 잠깐 쉬는 시간.